네, 8월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매수, 그다음 또 외국인 매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9월 달에는 그 반대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특히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목요일 날 13일. 자, 이 매도가 많이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줄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 파생시장의 파수꾼으로 매일매일 활약이 대단하신 분이죠. 자, KTB 투자증권의 그 박문서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프로그램 매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휴가는 잘 안녕하십니까? 다녀오셨는지요?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 증시 수급에 좀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매도로 돌아선 이유랄까, 배경이랄까,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요? 일단 8월 중순, 시장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은 사실 외국인 선물 매매가 매수로 전환된 결정적 계기가 미국에서 QE3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8월 31일 예정되었던 버냉키 의장의 잭슨 홀에서의 연설, 2년 전에 여기에서 연설에서 QE2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를 했고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QE3가 이 장소에서 선언되는 것이 아니냐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감에 이어서 선진국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도 함께 올라가면서 외국인 선물 쪽도 매수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8월 말에 근접하면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정책의 기대감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1차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선물이 대규모로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네. 시장 베이시스를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음흠. 차익거래 쪽에서 물량이 대규모로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시장 베이시스를 보면은 8월 말까지 시장 베이시스고 가도가 좀 높았습니다. 이런 베이시스 아하. 대비해서 1포인트 이상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9월 만기가 한 2주 10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높았던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혹은 제로 베이시스로 점차적으로 수렴에 관한 정상적인 과정을 최근에 음흠. 밟았는데 이것이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다소 좀 강하게 쏟아지다 보니까 속도라든가 폭이 좀 체감하시기에 빠르고 좀 컸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8월 달 어제 금감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월 달 외국인 순매수가 6조 6천억 원, 뭐 사상 최대 월별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좀 그 의미를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예.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견해,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아니면 뭐 강하지 않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차익 거래는 시장의 어떤 뷰와 관계없이 네. 선물 가격 이론 가격 대비해서 선물이 과도하게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이제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황과는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답을 주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8월달의 대규모 매수 중에서 비차익 매수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고 50% 이상이 비차익 매수였거든요. 네. 사실 이 비차익 쪽은 뭐 15개 종목 이상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의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시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어떤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비차익 쪽이 이렇게 강하게 샀다는 부분들은 분명 우리 시장에서의 주식 비중을 눌린 거고 네. 미래의 뷰를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선물 쪽 매매 쪽의 매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QE3가 불발된 데 따른 실망감들 음. 또 사실 8월 말부터서 7월 초까지 10% 이상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음. 지수 상승폭의 한 60%를 되돌린 정도 수준이어서 기대감들이 다소 소멸되면서 자연스럽게 과도하게 기대했던 어떤 심리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 관심은 이제 뭐 역시 다음 주 선물 옵션 그 동시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뭐
차익거래 잔고가 한 10조 원이 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을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뭐 사실 차익거래 통해서 이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만기 때 차익거래 쪽 매도 가능성들은 뭐 충분히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규모가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규모냐의 문제인데 저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시장에 큰 부담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국가 지자체 쪽 잔고인데 이들 잔고 중에서 1포인트 이상에서 설정했던 차익 잔고 중에 현재 남아있는 물량들은 한 2,3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4천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남아있는데 이 부분들은 베이시스가 낮은 초기 시점에서 국가 지자체 설정한 물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유 비용을 고려하면 현재 백오데이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산하기 좀 어렵다라는 일차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차익 잔고 부분들이 스프레드를 고려할 때 롤오버 환경이 그다지 나쁘지가 않다. 현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스프레드가 1포인트 초반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현재 1.4포인트 정도 스프레드면 그렇게 썩 나쁜 스프레드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국인 차익 잔고가 대규모로 쏟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국가 지자체 쪽의 일부 물량 정도 수준, 일부 기관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큰 부담은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다음 주 정도에 좀 스프레드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박무서 연구위원 얘기 종합해 보면 국가 지자체 단체가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차익 거래는 좀 이제 한 2,300억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외국인이 이제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9월물과 12월물의 그 가격 차이, 요거를 감안할 때 외국인이 뭐 이번 만기일에 청산보다는 좀 롤오버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스프레드 가격이 과연 낮아지면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만기 충격파가 클 거다. 이런 징후,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